옛날 어느 마을, 순금이는 서방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을 찾아갈 기운도 없어 그마저도 순금이가 서방을 들쳐업고 오게 되는데, 그래, 무슨 일로 오셨소? 내 서방이 갈수록 기력도 없고 말수도 적어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랍니다. 내 보아하니 역병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잘못 먹은 거 있소? 하루 세끼 고기 반찬에 몸에 좋다는 거 다 구해서 먹이고 있어. 그러니 더 이상하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왜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고 안 사람인 자네가 계속 대답을 하는 것이오? 그게 말할 기력도 없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어디 한번 진맥해 보겠소. 의원은 사내의 맥을 짚어보는데, 부인은 여기 남고 자네는 잠시 나가 있으시게. 그렇게 사내가 나가고, 무슨 일이요? 혹시 죽을 병이라도 걸린 것이요? 나 과부되기 싫소. 내 이 환약을 석 달치 처방할 테니 저녁 식사 후 부인이 드시도록 하시오. 아니, 내가 약을 왜 먹어요? 아픈 건 저 사람인데. 그냥 먹으라면 먹으시게. 거참 어이가 없네. 그리고 그게 무슨 약이요? 이게 말이지, 먹으면 바로 잠이 쏟아지는 약이오. 아니, 왜 내가 잠이 쏟아지는 약을 초저녁에 먹어야 한단 말이요? 자네 남편 전기가 다 빨렸소, 이 사람아. 양기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구만. 밤에 남편 그만 괴롭히고 일찍 자. 실소, 그건 죽어도 안 돼요. 한이 의원이, 그렇다면 할 수 없군. 허면 이 잠이 쏟아지는 약을 자네가 먹지 말고 남편에게 먹이시게.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남편이 잠들면 내가 바로 찾아갈 테니 걱정 마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 장서방이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런데 색시에게 맛을 들이더니 색시가 너무 좋아 장사는 본체 만체하고 잠시도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좋아서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구려. 그렇게 거의 2달가량을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신랑에게 색시가 말했다. 여보, 당신이 저 때문에 장사를 나가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내일부터는 꼭 일을 나가도록 하세요. 아내의 말대로 아무리 같이 있는 시간이 좋기로써니 마냥 일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서방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장사를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조그만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뽑아줄 수 없겠소. 몸에 간직하고 가게 말이오.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 당신과 떨어지려니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는구려. 색시는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조금 뽑아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장서방은 곧바로 길을 떠났고 이튿날 저녁 무렵에 어느 객주집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밤이 되자 장서방은 한없이 색시의 품이 그리웠다. 마누라, 너무 보고 싶구려. 그래서 아내가 준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아쉬운 듯 만져보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보시오, 방이 다 차서 그러니 오늘 밤은 나와 함께 보냅시다. 거 적적한데 잘 되었소이다. 그런데 장서방은 문득 장난치고 싶은 기분이 들어 앞 못 보는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심심하니 내가 문제 하나 내겠소. 이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겠소? 좀채로 맞히지 못하실게요. 이에 앞 못 보는 사내가 손을 뻗으며 대답했다. 어디 잠깐 이리 한번 줘보시오. 내 냄새를 맡아보고 한번 맞춰보리다. 주머니를 받은 사내는 잠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이윽고 주머니를 장서방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다음부터는 부인더러 좀 더 앞쪽 것으로 뽑아달라고 하시오. 이건 너무 뒤쪽 냄새가 나는걸. 사내의 말에 깜짝 놀란 장서방이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요?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이오?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가만 두지 않겠소. 그러자 안못 보는 사내가 말하길. 이보시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똥꾸린 내가 나지 않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나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의 소중이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과부가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약장수를 구경하게 되었다. 어디 무슨 약을 파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야겠다. 약장수 앞에는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뱀이 죽은 것처럼 흐물흐물 누워 있었다. 뭐야? 징그럽게 뱀이잖아. 이거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약장수가 피리를 부니 죽은 것 같던 뱀이 빳빳하게 일어서는 것이었다. 하도 신기하여 여자는 약장수에게 물었다. 혹시 그 피리를 불면 무엇이든 빳빳하게 일어서게 되나요? 물론이요. 이것은 마술필이란 말이요.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다시 약장수에게 말했다. 그럼 그 피리를 저한테 파세요. 실수. 이걸 팔면 난 뭐 먹고 살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발 좀 저한테 그 피리를 파세요. 잠깐 고민하던 약장수가 말했다. 좋소. 사정이 딱하니 할 수 없군.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사면 500냥에 드리리다. 그렇게 여자는 거금을 주고 마술피리를 구입해 집으로 왔다. 그날 저녁 남편을 눕혀놓고 여자가 말했다. 여보, 여기 가만히 누워서 내가 피리를 불 테니 한번 잘 들어봐요. 아니 야밤에 웬 피리여?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단 말이요. 헛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좀 들어봐요. 여자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여보, 어때요? 아래쪽이 빳빳해지지 않았나요? 그러자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이당하당 왜 갖다기 햇바다익 빳빳액 찍는 걱직? 옛날 어느 마을 대감댁 김부인은 심술 굽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그날도 집에서 약간 모자란 머슴인 석두나 데리고 놀려볼까 하고 부르는데 석두야, 야 이놈아,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내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네, 18입니다요. 그래, 그럼 여자 저고리는 좀 풀어봤느냐? 아니, 뭐라고요? 여자 저고리를 왜 푸나요? 자기 저고리는 자기가 풀어야지요. 허, 이런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사내 놈이 진정한 인생의 재미를 모르는구나. 그래, 그럼 혹시 내 놈 가랑이 사이에 달려있는 그것은 얼마만 하냐? 아, 그것이요? 뭐 대충 밭에서 본 구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무엇이라, 구렁이? 내 이놈, 구렁이가 뭔지 알긴 아느냐? 좋다, 그렇다면 이따 밤에 내 방으로 찾아오거라. 내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만약 거짓이라면 나를 희롱한 죄로 곤장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왜 마님한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분명 밭에서 본 구렁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요. 구렁이 틀림없지, 미꾸라지가 아니고. 그런데 마님, 그걸 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오줌 눌 때나 쓰는 것인데. 아니다, 또 쓸 곳이 있단다. 내 그걸 오늘 밤 너에게 자세히 알려줄 테니 두고두고 은혜를 갚도록 하여라. 이에 석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 마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요. 내 이놈, 방금 전까지는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줌 눌 때나 쓰는데 대감마님께서는 오줌 눌 때도 쓰시고 순자랑 덕자 말자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방에 불러서 혼내줄 때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기집애들이 어찌나 혼나던지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난리더라고요. 무엇이라고? 내 이놈, 석두! 어서 곤장 맞을 준비하거라.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마님, 정말입니다요. 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놈아, 대감의 그 바싹 말은 무말랭이에 누가 울고불고 한단 말이냐?
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부인 금자는 최근 종이었던 사머리가 첩자리로 들어오면서 뒷방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대감과의 사이가 소원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믿고 있던 사머리에게 그것도 천한 여종에게 발등이 찍히자 남은 여종들을 집합시키는데 내 너희들에게 문제 하나를 낼 것이다. 그러니 꼼수 부리지 말고 아는 그대로 풀어보거라. 알겠느냐? 주인마님, 문제가 무엇이옵니까? 그래, 사내의 아랫도리에 달린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보거라. 그렇게 미자 순자 말자는 주인마님 금자가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마을 호래비들을 다 홀리고 다니는 미자는 남자의 그것의 모습을 모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눈치 백단 미자는 순진한 척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래. 미자네가 보기와는 달리 순진한 구석이 있었구나. 그래, 너는 가서 일 보거라. 다음으로 좀 모자란 순자의 그림을 보는데 순자는 평소 재미있는 놀이를 자주 한 팔봉이의 물건을 그대로 그려 보이는데 순자의 그림을 보자 금자는 기가 막히는데 아니, 이럴 수가. 마님, 제가 1등인가요? 이것은? 똑같구나. 똑같아. 이것은 팔봉이 거시기가 아니더냐? 팔봉이 이놈이 날 두고 바람을 펴. 내가 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런 천하에 괘씸한 놈이 있나? 마지막으로 더욱 어리석고 미련한 말자의 그림을 보는데 말자의 그림을 보자 금자는 더욱 기가 막히는데 이것은? 똑같구나. 똑같아. 이것은 대감의 거시기가 아니더냐? 이놈의 영감탱이 취향 한번 독특하네. 독특해. 그건 그렇고 10년 사이에 완전 더 쪼그라들었네. 들었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기녀에 빠지게 되어 평소 외도를 자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아내와 거사를 벌이게 되었다. 일이 다 끝난 후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당신. 도대체 아내를 멀리하고 허구한 날 기녀에게 빠지게 된 연고는 무엇인게요? 그러자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란 무릇 서로 공경하고 서로 분별을 가져야 하는 의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오. 또한 아내는 존귀하여 함부로 욕정을 풀 수 없지만 기녀는 욕정에 맞추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소. 그러니 기녀들과는 아무리 음탕한 일에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재미있게 다 할 수 있으니 자연히 허물이 없고 가깝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소? 그러자 그 말에 아내는 크게 노하면서 말했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나를 공경해달라고 했어? 분별을 가져달라고 했어? 나도 그까짓 것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기녀들은 여러 사내들의 놀이개라. 그것도 무척이나 헐렁할 텐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것이오? 이에 남편이 말하길. 그건 그렇지가 않소이다. 일반적으로 기녀들이란 여러 손님들과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교가 무척 뛰어나죠. 보통의 여자들과는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오. 잘 아시겠소?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 것이라면 염려하지 마시오. 내 그럴 줄 알고 미리부터 돌쇠에게 기교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나이 많은 부인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젊은 부인들은 한 사람씩 나와 노부인 앞에서 차례로 술을 올렸다. 이때 남편의 성이 노씨인 한 젊은 부인의 차례가 되었다. 노마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한 잔 따라 보시게나. 그런데 자네한테서 노가자 냄새가 심히 풍기는구먼. 옛날 시골에서는 노가자나무로 장롱을 만들었기에 옷을 오래 넣어두었다가 꺼내 입으면 옷의 냄새가 스며들기 마련이었는데 이 냄새를 보통 노가자 냄새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은 노가자 냄새를 노가의 냄새로 잘못 알아들었다. 즉 자신의 남편의 성씨인 노가의 그것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이었다. 이에 젊은 부인은 노부인이 농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예, 노마님. 아침에 몸치장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꼿꼿이 선 연장을 보여주기에 그것을 잠깐 만져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손에 배어있나 봅니다. 아니, 뭐라고? 이런 불경한 여편네가 다 있나? 당장 나가지 못할까? 노부인들은 상소리를 하는 버릇없는 여자라며 내쫓으려 하는데 이때 다른 여인이 나서서 말하길 잠깐 나가지 말고 기다리시게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송금을 매우 잘 봅니다. 특히 사내의 물건을 만져본 부인들의 경우엔 송금을 보고서 몇 번이나 만졌는지까지 모두 다 알아냅니다. 지금 이 여인을 보고 불경하다고 나가라고 하시니 노부인들의 손은 얼마나 깨끗한 손인지 제가 송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지요. 그러자 노부인들은 모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추며 보여주지 않고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부인들은 이 여인을 내쫓지 않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손을 가지셨으니 말입니다. 이때 한 노부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런데 누구의 거시기를 만졌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부인들은 모두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얼굴 반반한 어떤 계집이 새 서방을 두고 지냈다. 그런데 꼬리가 길다 보니 종국에는 남편에게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어느 날 남편이 작정하고는 일부러 먼 곳에 볼 일이 있어가는 체하고서 집을 나와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내 녀석 하나가 살금살금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 보고 싶었어. 어서 거시기 합시다. 남편이 놈을 붙잡으려고 잠시 기다렸다가 뒤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빨리 문 열어. 문이 왜 잠겼어? 이거 큰일이 났구먼. 이를 어쩐단 말이오. 잠시 뜸을 들인 후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누구시요? 나다. 내 서방. 빨리 문 안 열어? 에구, 문짝 다 부서지겠네. 혼자 있기 겁이 나서 문을 걸어 놓았더니만. 헛소리 말고 어서 문 열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새 서방 피신시키는 일이 다급했는데 문득 윗목에 접어놓은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저기 쌀자루 안에 들어가 숨으시오. 그렇게 급한 대로 새 서방더러 쌀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방으로 들이닥친 남편은 곧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윗목에 전에 못 보던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 발로 쌀자루를 툭툭 차면서 말했다. 이건 뭐야? 못 보던 건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자 안에 들어있던 놈이 어찌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화통 삶아먹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난 쌀이요, 쌀. 옛날 어떤 사내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칠복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어디 보자. 너는 착하게 살지 못했으니 전생에 지은 업보로 인해 당나귀로 환생하거라. 그렇게 사내는 당나귀로 변하고 말았다. 염라대왕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남을 괴롭히거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 너는 전라도에 사는 나이 70의 김칠복이가 아니더냐?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나이 40의 김칠복입니다. 이거 참 미안하게 되었구나. 사람을 착각하여 잘못 데려왔구나.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켜 줄 테니 시체를 장사하기 전에 얼른 다시 돌아가도록 하여라.
이에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그렇게 살아난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그날 밤 부인과 뜨거운 밤을 보내려는데 염라대왕이 너무나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사내의 거시기가 당나귀의 거시기 그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여보, 큰일 났소. 내 다시 지옥으로 가서 거시기를 바꿔와야겠소. 아무래도 이것이 너무 크니 불편하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안 돼요. 다시 가면 틀림없이 염라대왕이 당신을 잡아서 다시 안 보내줄 거예요. 라고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겠지만 제가 좀 참아볼 테니 그냥 살자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곽첨지가 큰 돈이 생겨 장에 가기 위해 갈티제를 넘으려 산허리를 돌자 어떤 여인이 바위 위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었다. 어흠. 깜짝 놀란 곽첨지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역정을 내자 여인은 배시시 웃었다. 아니, 댁은 뉘신데 거기 그러고 있는 것이오? 백년 묵은 여우가 아니니까 무서워 마십시오. 하면서 바위에서 내려와 곽첨지를 뒤따라왔다. 왜 나를 따라오시는 게요? 나 혼자는 무서워서 이 채를 못 넘겠어. 곽첨지가 힐끗 보니 여인의 얼굴이 곱상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안동장에 황소 한 마리를 사러 가는 곽첨지와 몇 년째 병으로 들어 누워있는 남편의 약을 지으러 가는 여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뉘엿뉘엿 태가 저무는 갈티제를 넘었다. 그렇게 제 너머 대처해 오자 땅거미가 내려앉고 찬바람이 파고드는데 그 여인이 곽첨지의 팔짱을 꼈다. 아니, 왜 이러는 것이오? 주막에서는 혼자 오는 여자 손님은 받지를 않습니다. 첨지께서 제 남편 노릇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곽첨지는 주막에 들러 그 여인과 국밥을 먹고 막걸리 주전자도 비웠다. 내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오. 볼일을 마친 곽첨지가 황소살 돈이 든 전대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며 이거 황소살 돈이니 잘 맞고 계시오. 말하고는 쭈뼛쭈뼛 구석진 객방으로 들어가자 그 여인이 벌써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하나 깔고 윗목 끝에 자신의 자리를 깔아놓았다. 호롱불을 끄고 나자 곽첨지는 아랫목에 누워서 꿀꺽 침을 삼켰다. 방에는 문풍지 떠는 소리뿐 정막만 흐르는데 갑자기 곽첨지 이불 속으로 그 여인이 기어들어왔다. 윗목은 추워서 못 자겠어. 탱탱한 젊은 여인이 곽첨지의 품에 안겼다. 뱃살이 쭈글쭈글한 늙은 마누라와 합방을 해본 지 몇 해던가. 결국 두 사람은 합체를 하였고 그것은 길고도 격렬했다. 결국 힘을 다 뺀 곽첨지는 골아 떨어졌고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도 여전히 잠을 잤다. 이른 아침에 우시장에 가야 좋은 소를 고를 수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곽첨지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옷을 대충 걸치고 아침도 걸은 채 주막 주인을 불렀더니 아직 안 나갔어요? 되돌아온 거예요? 내 늦잠을 잤소. 그나저나 어쩌녁에 맡긴 전대나 주시오. 아침에 안방 마님이 자기한테 달라고 하고는 벌써 가져갔어요. 주막 주인의 입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제서야 곽첨지는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여우 같은 년에게 당했구나. 당했소. 안방 마님이 아니었어? 사기꾼 년이요? 하니 곽첨지가 한숨을 내쉬며 그래도 내가 어제 저녁 노름판에서 돈을 거진 다 날려서 그나마 다행이오.